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월 1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9명의 대법관이 투표에 참가하여 6대3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오샤를 통하여 시행하는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강제 백신 조항에 대하여 6대3으로 부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앞으로 백신을 강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좌편향의 판사 3명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소토마이어, 카겐, 브라이어 3명의 법관은 조 바이든의 오샤를 통한 강제 백신 조항을 지지하였고, 여기에 반대한 보수 성향의 6명의 법관은 로버트, 고서치, 카바나, 베럿, 알리토, 토마스 이렇게 6명의 판사가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동시에 판결에서 이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로버트 대법관과 카바나 대법관이 좌파 편에 투표를 함으로써 5대4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백신을 강제하라고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런 판결이 내려진 배경에는 바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는 좀 더 엄격한 위생과 백신 강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번의 MIT 베스트 탐사 보도 작가상을 수상한 피터 슈바이처가 레드 핸디드라는 새로운 저서를 오는 25일 출간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는 조 바이든, 시진핑, 빌 게이츠, 헤니 키신저, 낸시 펠로시, 르브론 제임스, 전 하원 의장의 제임스 베이너,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등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주로 이들이 어떻게 중국을 도와 글로벌리스트화가 되었으며, 또한 중국을 통하여 자기들의 부를 어떻게 축적하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저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정치판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였다고 하면서, 많은 정치가들이 이 책을 나오는 것을 원치 않고 있지만은 예정대로 1월 25일인 원래 출간일에 출간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 저자는 클린턴 캐슈라는 저서를 통하여 클린턴 재단에 대한 FBI 조사를 촉발시키기도 하였으며, 스루댐 월아웃이라고 하는 초당적 주식 금지법을 오바마 시절에 양당 합의로 의회를 통과시키는 일을 한 저서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 저서 때문에 당시 하원 금융위원장이던 스펜서 바쿠스는 재선 도전의 출마를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슈바이처 작가는 제가 25년 집필 중에 이번 작품이 가장 파괴력이 큰 비밀을 누설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스콘신 워커셔 카운티 판사가 부재자를 위한 투표한 사용을 금지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마이클 보이런 판사는 목요일인 13일 WEC 즉 위스콘신 선관위가 2020년 3월과 8월에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발송하며 유권자가 직접 시석에게 이것을 반송할 필요가 없이 투표지 드랍박스에 넣어도 된다는 안내서를 발송한 것에 대하여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오늘 판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스콘신에서 2020년 11월 3일 심야에 갑자기 14만 6천 표가 조 바이든에게 쏟아졌던 그것이 바로 이 드랍박스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불법이라고 판시함에 따라서 이 투표지는 전부 불법화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선관위와 공화당 의원들 간의 투명성에 관한 논쟁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재판 결과가 나옴으로써 위스콘신에서 지금 선거인단 취소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인 린지 그램이 오늘 팍스 주스와의 대담에서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싫든 좋든 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여 공화당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주축이 되어 있으므로 미치 맥코넬은 자기의 개인 사감을 다 버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협력을 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라이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말을 순순히 들어줄지 아니면 또 등 뒤에서 배신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육군 모병소가 4만 불로 한정이 되어 있던 신병 모집 보너스를 올해부터는 5만 불로 인상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신병 모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방부에서는 육군에 한하여 4만 불로 그간의 특별 보너스를 제공하는 것을 한도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입대율이 저조하자 국방부에서는 올해부터는 5만 불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들린 클라크 민주당 부대변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을 아크릴로 만든 별도 격리 상자에 가두어서 의사당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약 10만 불의 벌금을 체납을 하고 있으며 14번의 벌금형과 30번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바로 마스크 강제 조항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MTG 의원이 약 8만 불 이상의 과태료와 30번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클라이드 의원은 3만 불의 과태료와 14번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MTG 의원은 여기에 대하여 반박 성명에서 실제로 위헌군이 누구인지는 지나봐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하여 자기들이 이래라 저래라 강제할 조항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마스크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민주공화 양당의 서로가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티모어시 검사인 마릴린 모스비가 연방위증 및 모기지 사기 혐의로 오늘 기소를 당하였습니다. 이 시 검사는 은퇴계좌에서 4만 불 인출 신청서와 5만 불 인출 신청서에 코비드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4만 불과 5만 불에 구제금융을 받아서 플로리다에 있는 임대주택 2채를 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모기지로 온 신청서에는 2020년 3월에 IRS가 그녀와 그녀의 남편 명의로 된 공동소유재산에 4만 5천 불의 차압을 붙인 것을 숨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 검사가 자기 자신이 범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한편 이 검사는 발티모어 시에서는 마약, 매춘, 기타 등의 웬만한 중범들은 전부 기소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 자신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니까 웬만한 범죄는 범죄로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성자박인데 이 사건의 그녀는 자기가 말한 대로 기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겠죠. 그러나 오늘 기소를 당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판의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구용 백신 알약이 지금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최근에 와서 선거법 개정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재자 투표를 허용을 하고 불법 체류자들의 투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지아에서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조 바이든에게 항상 지지를 하여왔던 스테이시 아담스가 그 연사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오늘 기자가 스테이시 아담스가 그 연사로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하여 조 바이든에게 질문을 하자 백악관 강연에서 조 바이든이 한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는 것은 나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모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아직 구분하지 않은 인지 능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는 조 바이든의 선거법 개혁에 관하여 그것은 굉장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적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레토릭은 어떤 사고에서 나오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네요. 반대만 하면 전부 국민의 적으로 돌립니다. 모든 의견은 찬반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다수결로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시오. 바이.